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1번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외향성의 감소. 맞지 않나요? 외향성은 감소하고요. 의존성은 증가하죠. 조심성 증가. 가족 내 역할이 감소하고요. 사회적인 관계망도 축소됩니다.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만성질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 뭐죠?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요게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 되겠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인가요?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한다.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매일 2시간 이상의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한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해서 신체적인 노화를 늦춘다 이것이에요. 3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공생 물어보았습니다. 노년 일자리 제공, 성년 후견 사업 시행, 치매노인 등록 관리,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 뭐죠?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이에요. 공생은요. 입소자가 9명 이내로 받았어요.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려가는 게 바로 공동생활 가정이었죠.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 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2가지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공생이 있다고 했어요. 노인요양이라는 이 4글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입소자가 10명 이상입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이라고 한다면 요양시설이에요. 입소자를 9명까지만 받는 게 공생이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일상적인 가정처럼 9명 정도만 받아서 이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겠어요. 가정환경처럼 공동생활을 한다 해서 친숙한 주거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 장교양급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죠. 일정 시간 보호하는 거는요. 주 야간 보호예요.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건요. 단기 보호죠. 아들이 만약에 해외 출장 일주일 가야 돼요. 5등급 받은 치매 노모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 맡겨야 되잖아요. 단기 보호에 맡기는 거예요. 일정 시간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까지 오는 거 데이케어 센터죠. 우리 간판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주야간 보호이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입소자가 9명 이내라면 공생이다. 10명 이상이라면 시설이다.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도서지역, 벽지지역 이렇게 기관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할 때 가족이 대신 요양을 하면 현금을 준다. 특별현금급여예요. 4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복지용구를 제공함. 이것만 보면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복지용구 제공하는 건 뭐죠? 기타 재가급여예요. 재가급여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가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에 대여라고 있어요.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나오면은 기타 재가급여랑 연결하세요. 5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물어보았습니다. 노인복지관,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노인요양시설. 이거 다 등급 받은 사람이 받는 서비스 아니에요? 그쵸? 노인복지관은 등급 외자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노인복지관은요,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암기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어요. 동네마다 경로당 있잖아요. 그죠? 친목 도모한다, 정보를 교환한다. 노인교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등급 받지 않은 등급 외자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등급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요거는 재가급여고요. 요거는 시설급여죠. 그죠?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의료행위네요.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한다.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를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119 빨리 부르면 되겠죠?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이거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다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투약이 뭐예요? 병에 맞는 약을 지어주는 게 투약입니다. 그냥 약을 먹이는 게 투약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 약을 처방해주고 지어주는 게 투약이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투약 의료행위니까 안 되겠죠. 단지 처방받은 약을 먹이는 거. 경구약. 경구가 뭐예요? 입으로 약 먹이는 거. 외용약. 발라주는 거예요. 빨간약 발라주고 소독약 발라주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합니까? 아니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 20% 내면 끝나요.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죠.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어요.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합니까? 종결하면 안 되죠. 그럼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상태 변화 등으로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항상 보고를 해야 돼요. 의료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보고한다. 7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하는 거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활동 서비스야. 어떤 활동?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바로 딱 아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대신해서 공과금을 납부함. 어디서 납부해요? 공과금 은행 갈 수도 있겠죠. 요양보호사가 어디 있어요? 집 밖에 있죠? 활동하러 나갔죠? 대상자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러 나갔죠? 그러면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바로 맞추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에 대행, 진짜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외출 시에 동행은요, 말 그대로 동행이에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나갑니다. 은행 갈 수 있죠. 관공서, 병원 갑니다. 일상 업무에 대행, 대상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혼자 나가서 대행해야 하는 거예요. 대행. 약 타올 수 있고요. 은행 역시 갈 수 있죠. 물품 구매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관공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가 활동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자 개인적인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다 하면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하는 일이죠.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에 대행이 있다. 집안일 하는 거, 취사, 청소, 정돈, 세탁, 그리고 이 취사, 밥하려면은 장을 봐야 돼요. 장보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물품 구매는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거를 비교하세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 변경, 목욕도움, 화장실 이동 다 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이런 경우는 신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8번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하면은 바로 신체적인 학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거 국가고시에 3번에 한 번씩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면은요. 신체가 고통받아요. 한겨울에 정신 이상한 딸이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신체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른 거예요.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먹지 않아도 될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문제고요. 먹어야 될 기본적인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이런 거를 안 줘도 문제입니다. 신체적인 학대예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세금을 방치했다. 이거 역시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방임하고 조금 헷갈리죠? 단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신체적인 학대와 연결을 해주세요. 단절 하면은 신체적인 학대, 단신 기억하세요. 단절되었다 하면은요, 신체적인 학대랑 연결하세요. 9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의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이 된다. 대처 방법은 신고해야겠죠. 그쵸? 신고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상의한다, 확인한다, 어쩌고 한다. 신고한다가 답입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 얼마 내죠? 500만 원 내요. 어딜 신고해? 112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관,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확인 개입하고 사례관리 절차 지원을 한다. 10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한다. 시설에 입소시킨다. 큰 소리로 훈계한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요거 정답이죠.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니 신체 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분명하게 의사 표현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뭔가 부적합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는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11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 보험급여는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다. 이 사업장이 부도 났어도 폐업했어도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가 없다. 산재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해고할 수가 있다.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 받을 권리 3년이나 5년간은 유효하다.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한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간 유효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했죠?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가 아니라 세금이 없다고 했어요.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좀 쉬운 문제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겠어요.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죠. 대상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 것까지 다 해주세요. 수용하면 되겠어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사실 실제로는 받아도 되는데 원칙으로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정중하게 거절해야겠죠?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과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업윤리 문제 80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꼭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요양보호사는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복장, 외모관리 해야겠죠. 항상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말이 계속 바뀔 뿐 계속 지식을 습득한다, 공부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방문 일정이 변경됐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다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한다.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이 비밀 누설했을 때 2의 벌칙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어 즉시 보고한다.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면 신고하거나 보고한다.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상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겠어요.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놔서 오늘은 절대로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돼요?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놔서 속상하셨구나. 그럼 오늘은 자르지 않고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런 게 답이 됩니다.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드릴까요? 요게 그나마 낫다는 거. 오늘은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시설에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일단 자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안 자르면서 머리를 정리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드릴까요? 이렇게요.
이 바람직한 공감은요,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다시 반복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대상자가 말한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아, 머리 남자처럼 잘라놔서 속상하셨구나. 오늘은 그럼 자르지 않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머리핀 정리해 볼게요. 요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답이 맨날 이렇게 바뀌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답을 할 수가 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의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좀 대리 처방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안 되는 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고요. 타 기관의 요구를 의뢰해서는 안 돼요. 항상 본인이 다니는 센터장과 상의를 하겠죠.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안 되고요.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마음대로 투약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좀 안타깝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면제해주고 싶죠. 마음은.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휠체어 대신 보조 보행차를 사서 준다. 뭐죠, 여러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줘야겠죠. 복지용구 구매 알선은 안 되고 정보 제공만 해준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면 안 돼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도 안 돼요. 추가로 너무 많이 부담시켜서도 안 되죠.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판매는 아니죠. 대여 알선 안 되고 그냥 정보 제공만 한다고 했어요.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관리법 1번 손상 부위 압박, 손상 부위 내리기, 손상 부위 스트레칭, 고주파 요법, 전기관선 요법. 정답이요. 손상 부위를 압박하는 게 손목이 삐었을 때 부종이 생기지 않게 하는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손상 부위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붙지가 않습니다. 손상 부위 스트레칭, 손상 부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고주파 요법, 전기관선 요법. 우리가 뭐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손상 부위를 압박한다. 근골격계 질환 초기에 6단계가 있어요. 휴식이 좋다. 또 냉찜질. 초반에는 붓기 때문에 냉찜질을 한 3일 정도 합니다. 만성적인 관절염은 당연히 따뜻한 찜질이 좋겠지만요. 손상 부위를 압박해서 부종을 조절한다. 압박 붕대를 이용한다. 압박이라는 게 이 부종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고요. 아픈 부위를 고정시켜준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한다. 이건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되겠죠. 17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혈액에 묻은 침구는 삶은 후 찬물에 담근다.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요거 정답이죠. 재사용할 카테터는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는다. 일회용이 아니고 재사용할 거면은요. 항상 물에 담가서 씻죠. 대변 묻은 하의는 소각하는 게 아니라 배설물 묻은 우리나 물건은 따로 세탁한다 또는 별도 세탁한다. 혈액이나 체액은요. 찬물로 먼저 닦아야 그게 빠지죠.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헹구던지 비누칠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척하는 건가요? 역시나 별도로 따로 세척하면 되는데 소독용 알코올로 세척하는 건 아니다. 분비물이 묻은 침구 함께 세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따로 세탁하면 되겠습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선모 운동의 감소. 이거 맞지 않나요? 선모 운동의 감소. 기침 반사가 저하되고 선모 운동이 감소하죠? 기침 반사의 저하, 선모 운동의 감소. 선모 운동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 속에 뭐가 있어요? 코털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차단해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선모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역할이 감소해서 아무래도 더 필터링이 안 된다.
기관지 내 분비물은 더 많아집니다. 노인 되면은요, 가래도 많고요, 콧물도 많아요. 그래서 분비물이 증가돼서 호흡기 감염 또는 흡인성 폐렴이 많이 생긴다. 폐활량이 감소되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스 교환이 잘 안 된다. 기침 반사가 증가되면 좋은데 저하되죠. 신체적인 건 다 나빠진다고 했죠. 기침 반사가 증가돼야 막 기침을 해서 몸에 안 좋은 분비물을 밖으로 빼내는데 기침도 시원치가 않다. 호흡근의 근력이 감소되죠. 다 위축되고 순환량도 감소된다. 19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위궤양입니다. 그냥 핵심을 기억하세요.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이에요.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요. 대상자를 어떻게 도울까요? 심호흡을 제한한다.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호흡곤란 시 앙하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게 하는 거 좋아요. 심호흡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심호흡하고 기침하게 시키고요. 음식을 뜨겁게 하면은 자극 때문에 더 기침이 납니다. 또 창문을 열어서 찬 공기, 뜨겁게 더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이 나니까 피하고요. 호흡이 곤란하다면 상체를 무조건 올리는 자세를 취해줘야 돼요.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관상동맥 하면은요 심장하고 연결이 돼요. 심장이 아픈 거는 두통, 흉통, 요통, 신경통, 하복부 통증 뭘까요? 심장이 아픈 건 흉통이에요, 흉통. 그쵸?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맥 경화증의 증상이 뭐가 있어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관상동맥 질환으로 흉통이 있고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했어요. 동맥 경화증은요, 동맥 안쪽이 딱딱하게 경화되는 것입니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 혈액 흐름이 안 되고 혈관벽이 굳어지니까. 그래서 흉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22번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에 압력이 차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쪘을 수 있겠어요? 변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수분을 제한한다. 기침을 하게 한다. 기침하면 더 압력 생긴다.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그래야 복압성 요실금 안 생긴다 했죠. 줄넘기, 카페인 더 안 좋다.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게 좋다.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하면 소변이 더 나온다. 살 빼라, 체중 조절해라, 비만 관리해라. 그러면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에게 좋다고 했어요.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 체중 조절해라, 살 빼라, 또 고혈압 대상자 체중 조절해라, 살 빼라 그랬습니다. 항상 수분을 먹어라 했어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간, 심신, 갑부. 요 5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갑산성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요. 23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외선 차단, 저체중 유지, 체중 부하 운동의 제한, 항혈전제 장기 복용, 비타민 D 함유 음식의 섭취. 골다공증 하면은 비타민 D 많이 먹거나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한다. 뼈와 근육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이게 바로 걷기죠. 비타민 D 병원 가면은 3개월치 주사를 놔줘요. 2만 원에서 3, 4만 원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주사로 좋습니다. 저는 약 대신에 그냥 주사 3달에 한 번씩 맞아요. 24번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뭔가 상태가 안 좋고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걷기 일당 즐기니까 아니야.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걸으니까 아니야.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걷긴 걸어.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체위 변경 안 되면은 욕창 바로 체위 변경하고 연결되잖아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의 대상자. 나머지는 다 산책하는데 하나만 체위 변경이 어려운 장애 대상자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겠죠. 욕창은 왜 생겨요?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되어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삐쩍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더 안 생긴다. 뚱뚱한 사람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욕창에는 오히려 마른 사람이 더 나쁘고 뚱뚱한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누워있거나 뭔가 체위 변경이 안 되거나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요실금, 변실금이 있어. 맨날 칙칙해. 미생물이 번식하겠죠. 습기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겠죠. 침대에서 잡아 끌다가 피부가 벗겨진 게 붉어지면서 욕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위 변경할 때 절대 끌어온다, 끈다 이러면 무조건 답이 틀립니다.
돈업베개 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로 돈업베개 하지 않아요. 욕창 환자에게는요. 치질 환자에게 하는 거예요. 25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특징적인 증상은 여러분 손해 하면은요 무조건 균형 감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 실조증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감정 조절 못한다,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말의 내용 이해 못한다,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자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손해는 무조건 균형하고 연결을 하세요. 균형하면은 손해이다. 뇌졸중 증상 뭐 있어요? 마비가 오죠. 언어장애, 연하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이 온다 그랬어요.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죠. 손해가 손상됐다 하면은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서서 샤워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운동실조증이 있다, 손해가 망가졌다 하면은 욕조에 앉아서 목욕시켜야 됩니다. 운동실조증은요,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못 잡는 게 바로 운동실조증이에요. 손해 하면은요, 균형 못 잡는 거, 운동실조증 이렇게 바로 연결하세요.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감각기계입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나요? 민감성이 둔감해진다. 뭔가 통증, 아픈 거는 많이 느끼는데 민감성은 감소돼서 둔하다.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하진 않죠. 더 안 들리니까.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한다.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하지 않죠. 파남보 구별 못해요. 파란색, 남색, 보라색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눈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못 듣습니다. 동공 지름의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곳을 좋아한다. 지름이 감소해서 빛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동공 지름이 줄어들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동공의 지름. 동공이 뭐예요, 여러분? 요 안에 이 동그라미, 요 눈이 이거 동공 아닙니까? 동공 지름이 쭈그라드니까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부심은 증가하고 빛 수능이 어렵다. 27번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배변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뭐 다 멀쩡한 거잖아요. 이게 제일 뭔가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되겠네요. 인지기능을 상실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먹는 문제도 있고요. 옷도 잘 못 입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영양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28번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기초대사량은 감소한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찝니다.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해서 당뇨병이 많이 오죠. 갑상생 호르몬이 감소해요. 분비량이 감소한다. 뇌하수체 크기의 증가. 뇌하수체나 부신 등은 변화가 별로 크지가 않다. 그냥 뭐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게 있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갑상선 분비 호르몬, 당 대사는 다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 사실 이거 암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인민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당뇨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쵸? 공복 시에 혈당 수치는 증가해요.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한다. 포도당의 대사 능력은 감소한다. 다 나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갑상생 호르몬도 감소하고 뇌하수체 크기는 뭐 동일하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29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취침 전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X표 그으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한다. 현재의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복용 약물을 확인하고 운동해야지 약을 중단하면 안 되죠. 강도가 높은 동작이 아니라 개인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낮은 동작부터,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올려야겠죠. 레벨업 시켜야겠죠.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한다고 했어요.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순간 겹질리고 부러지고 다칩니다.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너무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도 좋지 않다고 했어요.
30번 노인 수면의 특성, 수면량이 증가한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요거 맞지 않습니까? 그쵸? 수면 양이 줄어들어요. 수면 중에 자주 깹니다. 수면의 질이 높지가 않아요. 낮에 졸음을 덜 느끼는 게 아니라 낮에 계속 졸려요. 밤에 못 자니까.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리죠. 낮에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정형외과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뭐 여기저기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기도 하지만요. 수면제 처방 진짜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수면제 처방 그리고 뭐 허리 협착증 약 받으러 또는 이 관절 아파가지고 염증 약 받으러 그리고 뇌 영양제 정말 많이 처방 받으러 오십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요. 잠이 잘 안 옵니다. 수면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겠죠? 카페인 좀 피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나 오후에는요.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하면 꿀잠을 못 잡니다.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면은요, 뇌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고요.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오죠. 그럼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고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공복을 달래준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낮에 활동하는 게 좋겠다.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뭐예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이렇게 그냥 바로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년 맞아야 되는 거 뭐죠? 독감, 인플루엔자. 10년마다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뭐 요양원이나 양로원 가야 된다. 폐렴구균, 대상포진 한 번 정도는 맞으면 좋겠어요. 32번,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서비스의 비용을 결정해요? 시설장의 직무평가?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명,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업무 보고를 해서 뭔가 대상자가 어디가 아파,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협력을 한다. 요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는 이유는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로 인해서 후유증을 적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왔는데 보고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빨리 혈전 녹이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남아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뭐 중풍 걸려가지고 뇌졸중 걸려서 사지마비 될 뻔했는데 많이 좋아졌어. 그게 바로 이 업무 보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요.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왜 기록하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기관의 예산평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우리가 기록을 하라고 해야 뭔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요. 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 발생되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과 표준화에 기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대상자 기호에 맞춰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 일을 이제 그만두게 돼서 새로운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 해줘야 돼요. 그동안 기록한 걸로 이 대상자 요런 연속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표준화에 기여한다.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서비스 받을 수 있겠어요. 그쵸? 뭐 다른 거는 다 답이 아니네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활동을 입증한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과 표준화에 기여한다는 거.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에서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타협이 진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해? 분노에 쳤죠?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우울이고요.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라는 말이 나오면 수용이에요. 우리 손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타협이죠.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 가야겠어. 부정입니다. 임종의 5단계 부분협 우수. 이 각각의 단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순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또는 협상, 우울, 수용이에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부정하는 거죠.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분노가 차오르다가요. 타협합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울,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수용,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 그냥 죽어야겠다. 나는 지쳤어. 이런 단계가 임종 적응의 5단계예요.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의료행위죠.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줘서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해주죠. 튜브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예요. 간호사에게 보고하십시오. 눈을 감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줬어요. 어깨까지만 시트를 덮었어요. 얼굴은 덮지 않았습니다.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끄는 게 아니라 조명은 차분하게, 죽고 나면은 차분하게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 변화를 방지해준다.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기적이 되죠?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줬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